수동태란 말 정말 많이 듣죠. 이 문법 하면 꼭 나오는 게 수동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나면 아마 이해는 되지만 실제 문장에 적용할 때는 꽤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수동태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태란 말은 수동의 형태라는 단어의 약자거든요. 태란 건 뭐예요? 결국 형태란 얘기예요. 구조란 얘기죠.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구조로 배웠습니다. 의미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B 플러스 PP 이것을 수동의 형태라고 한다. 이렇게 by 다음에 주어를 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에서 3형식 이상만 사용한다.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동의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유는 뭐냐면 pp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pp가 나오죠. 얘는 그냥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당연히 문장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 뿐이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pp라는 자체가 수동의 의미 또는 동시에 갖기도 하고요.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완료의 의미를 때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말 이런 말 있죠. 범인이 잡혔대 라고 합니다. 범인이 은는이가가 주어인 건 아시죠? 그럼 범인이 잡혔다는 건 범인이 스스로 잡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the culprit was caught. 요거는 동사예요. 그냥 얘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잡혔다라는 단어. 이 단어 바로 잡힌이란 말 되겠죠. was가 다가 되겠습니다. 굳이 분석한다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독해를 하시다 보면은 수동의 느낌은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느낌도 거의 없을 정도. 느낌은 오죠.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거의 신경 안 써요. 거의.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돼요. 범인이 잡혔다고 할 때 우리가 혔다는 무엇입니까? 혔다. 잡다란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잡다. 근데 잡았다도 되겠죠? 근데 혔다에서 요 단어가 수동의 의미를 갖거든요. 체포하다가 아니라 체포됐다란 말이 이게 좀 우리가 말하면 수동의 느낌을 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문장 안에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culprit가 범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잡았다거나 잡혔다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가 의식의 세계로 된 게 아니라 오토매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은 오토매틱인데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렸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신경 쓰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인 거예요. 체포됐다라고 하면 어레스트를 에다가 ed 붙이겠죠.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든 우리말도 그렇지 영어도 그러든 좀 더 표현의 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 단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지쳤어 라고 할 때 I'm tired. 이건 동사입니다. 그냥 주어 동사. 거기에 수동의 느낌이 나는 pp를 쓴 거죠. tired라는 단어. 그리고 broken 마찬가지로 유리가 깨졌다 이렇게 되겠죠. 끝난 겁니다. 주어 동사가 원래 나오는 거니까 뒤에 pp를 써서 수동태라는 게 전체를 보지 마세요. 전체를 보지 마시고 이 단어만 보셔야 돼요. 수동의 의미를 얘가 갖고 있는 거지 얘는 없어요. 얘는 수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 말을 고쳐야죠. 그냥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또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갖기도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I am tired란 말을 봐서 알겠지만은 여기에 의미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쳤어란 말은 이미 지친 거거든요. 완료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tire를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도 동시에 들어가 있죠. 유리가 깨졌다는 것은 이미 깨진 거죠. 깨지고 있는 중은 아닌 거죠. 이미 완료가 됐고요. 유리가 지가 깨트린 건 아니죠. 깨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고요. 때에 따라 하나만 갖고 때는 두 개 다 당시 갖고 있고. 하여튼 pp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의미만 생각하세요. 제가 의미라 써놨죠. 자, 그러므로 이 단어 갖고 이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이런 형태도 가능하게 된 거죠. 깨진 유리. 깨진 유리는 뭐뭐다 이렇게 할 때. 이 형태를 취하지 않았죠. 그래도 수동입니까? 네, 수동입니다. 태란 말을 빼세요. 수동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렇게 되면 깨진 유리.
또 이런 말 되겠죠. 떨어진 잎사귀, fallen leaves 하면 떨어진 잎사귀가 되겠죠. 얘는 뭐예요? 떨어진 거죠. 완료음이라고 갖고 있죠. 이게 수동으로 떨어짐을 당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말로 바꾸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쳤다요? 쳤다, 쳤다가 얻다가 바로 과거의 의미가 있고 수동의 의미도 있습니까? 그러면 체포됐다예요? 혔다예요? 뭘로 바꾸실 겁니까? 1대1 대칭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뭐뭐한 말 그 자체로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의미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의미다. 자, 밑에 제가 예를 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수동태란 걸 배우지 마세요. 그냥 PP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끝. 자,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이어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과거형하고 이거 과거 완료라고 하죠. 과거 분사라고 하죠. 정확하게 분사. PP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거니까 past의 과거의 자 P자고요. 과거 분사하고 과거가 똑같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럼 얘가 동사인지 과거일 때 동사겠죠? 동사인지 아니면 PP인지를 구별하기 힘들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수동태를 배워야 돼요? 수동을 배워야 돼요? 그냥 PP를 배운다 생각하셔야 돼요. 수동태가 아니라 PP를 배운다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러면 뒤에 문장이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시죠. told라는 단어가 told라는 단어 보이시죠? tell, told, told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예요? 아니면 이게 과거 PP라는 수동의 느낌을 갖는 단어예요. 알 수 있는 것은요. 문장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은 구별하셔야 돼요. 구조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미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말했었을까요?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핸들은 뭐예요? 명사할 땐 손이지만 동사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ed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손으로 건네주다 뜻이거든요. 당신은 손으로 누군가 건네임을 받은 거죠. 당신이 받았을까요? 문제를 줬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아가 있으니 동사가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이거는 받았다가 되겠죠. 문제를 받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런 것들. are expected. expected는 기대하다잖아요. 그럼 기대하였을까요? 아니면 PP였을까요? 이거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뒤에 앞에 아가 보이죠. 동사가 있으면 PP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제가 이렇게 줄을 길게 쳐놨는데 왜 쳐놨냐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도 끊어읽기 한다고 여기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끊어 읽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찔쩍 쳐놨어요. 수동과 관련 없지만. 자, 근데 이것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들은 함정에 올가머리에 갇힌 것처럼 올감에 갇힌 것처럼 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계속 조여올 겁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수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수동을 왜 쓰십니까? 하면 우리는 안 쓰나요? 수동을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재밌겠는데 여러분 수동의 의미를 왜 쓰는 걸까요? 우리도 쓰잖아요. 강탈당했다? 이상하네. 차 분실됐다? 좀 이상하네요. 차가 깨졌다. 차가 깨졌어. 이런 말 쓰잖아요. 차가 깨졌어. 또 이런 말이죠. 야, 누군가 내 차를 깨트렸어. 이거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차가 깨졌어 하면 누가 깨진지 모르죠. 누가 했죠? 모르죠. 그럴 때 이게 수동을 써요, 우리도. 그리고 누군가 내 차를 깨트렸어. 이건 주어를 쓴 거죠. 수동이 아닌데 이거는 누군가 내 차를 깨트렸어 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누굴까? 이렇게. 이건 이제 차가 깨진 거에 포인트를 맞춘 거고 이건 누군가 내 차를 깨트렸어. 그 사람이 옆집 사람 같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위한 어떠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주어를 쓰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대로 써볼까요? Car was 깨트려도 이상하면 망가졌다 해야 되나? broken 할까요? 부서졌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Someone
누군가 이렇게 breaks the car 하면 이제 이건 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포인트 맞추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도 표현하듯이 다양한 표현이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없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뭐 다 풀린 겁니다. 똑같구나 우리말하고 이것만 갖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herding tiger. 자, herding은 뭘까요? H-E-R-D. 이게 무리로 다니다 뜻이거든요. 근데 ing 붙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사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pp는 뭐냐? 과거 분사고 ing는 현재 분사로 이름을 붙여요. 이 뜻에도 알고 있지만 현재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지만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수동의 느낌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현재 분사는 뭐라고요? 수동의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herding tiger니까 무리를 지어가는 타이거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겠고 그러면 리더가 되라 라는 얘기고요. creative people 창조적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말이 되겠죠. At some point you as a leader of creative people have probably heard the phrase let's let the creatives handle that. 자, 어떤 시점에서 당신은 바로 창조적인 사람의 리더로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말을요. let's는 하자. 그죠? let's go. 가자. 그 다음에 let's 나오죠? let's never도 하죠? 하자. creative에 s 붙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도록 하자. It's as if there were some mythical box where complexity goes in one and amazingness comes out the other. 자, 마치 as if 마치 어떤 신비스러운 신화 같은 박스가 있고 그곳에서 복잡함이라는 것이 끝에 한쪽 끝이죠. 한쪽 끝에서 들어갔다가 놀라운 것이 다른 쪽 끝에서 나오는 뭐 그런 박스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창조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게 해. 이런 거. You are handed problems are told to do your magic. 이제 이거 아시겠죠? 당신은 문제를 받고 중요한 건 문제를 받고 그리고 뭐라고 듣냐면 마술 부려봐. 너 마술 부려봐.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자,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누구죠? 누가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옆에 주변 사람인가요?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므로 이젠 에이전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부러졌다. 누가 부러졌을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당신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Often this is called because the creative process is opaque to your stakeholders and client. They don't see the many decisions that you have to make and the ideas you chose not to act upon. 흔히들 이것은 바로 창조적인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스테이크, 주, 홀드, 갖고 있는 사람, 주주가 돼 있죠. 당신의 주주 같은 이해관계자의 어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고객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don't see many decisions. 많은 결정들을 못 보죠. 당신이 해야 하는. 그리고 그런 생각들도 못 보죠. 당신이 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생각들도. They often just see the result. 그들은 단지 결과만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to some extent this can be advantage because you don't have to justify every choice you make.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은 어드밴티지가 돼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이 justify,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모든 초이스를요. 당신이 하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work against you when you are expected to work miracles with too few resources and too little time. 자, 반면에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against 반대죠. 당신의 반대로 또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이를 미라클, 기적처럼 할 거라고 당연히 이건 PP겠죠. 기대될 때.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적은 자원으로, 너무나 적은 시간으로 넌 기적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머릿속에서요 expect 해석 안 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기적을 일으킬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말을 굳이 바꾼다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게 수동태지 이걸 의도적으로 분석하시면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올가미처럼 계속 좋아올 거예요. 조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처음엔 쉽지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이유가 잘못 접근해서 그래요. 구조로 접근해서 그래요. 가속합니다. 자,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거야. 그렇게 적은 자원에 그렇게 적은 시간을 했으니까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worse, 더 나쁜 것, 최악은 더 나쁜 것은 if you go above and beyond exceed everyone's expectations once, those expectations rise next time. You did it last time. Yeah, why can't you do it again? 자, 더 나쁜 것은 만약 당신이 go above 위로 beyond 넘어가요. 그래서 초과해요. 모든 사람의 기대치들을 일단 한번 넘어서 초과하게 되면 그러한 기대치들은 다음에도 또 더 올라가게 돼. 다음에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you did it. 지난번에 너 했잖아. 왜 다시 못하니?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As a leader, it is your job to shine a bit of light on the process and help your stakeholders understand your team's capability, and constraints. 리더로서 그것은 당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비추는 거죠. shine. 약간의 빛을요. 그 과정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어떤 비유죠? 빛을 쫙 비추는 건 눈에 관심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hine a bit of light up은 해석하지 마시고 빛을 비춰준다면 알아서 되겠죠. 그 과정에 관심을 주는 거겠죠. 너의 일은 그것에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석해 줄 거야. 빛을 비춰주세요. 그건 너의 이해관계자들, 주주들이 너의 팀의 능력과 그 다음에 수용력, 그 다음에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좀 해석해 봤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법에 잘못되는 것은 형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구조로 접근하지 마시고 PP가 갖고 있는 이 단어의 뜻, 의미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거나 동시에 갖고 있거나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